죽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연금술의 최대 금기인 인체연성을 시도했지만 그 실패의 대가로 육체를 잃어버린 엘릭 형제가 예전의 몸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대가 없는 연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이템인 현자의 돌을 찾는 여정을 그린 작품. 강철의 연금술사. 잃어버린 육체를 찾기 위한 험난한 과정 속에서 정신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두 형제의 감동 깊은 스토리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군사국가 아메스트리스. 아메스트리스는 건국 초기부터 산업혁명을 통해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룩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주변 소국들을 차례차례 병합해 영토를 확장해 나갔는데요. 적대적인 국가들로 사방이 둘러싸인 내륙국으로 이루어진 아메스트리스는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군을 주요 세력 기반으로 삼은 킹 브래드레이 대총통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킹 브래드레이는 연금술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들을 국가 연금술사로 발탁하고 그들의 능력을 군사적인 목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죠. 아메스트리스의 동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리젠블에 살고 있는 엘릭 형제는 어릴 때부터 연금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왔는데요. 아버지인 반 호헨하임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아있던 어머니마저 전염병으로 죽게 되자 엘릭 형제는 우연히 마을에 찾아온 주부 연금술사 이즈미 커티스에게 연금술과 채술을 배우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머니를 살려내고자 연금술의 절대금기 중 하나인 인체연성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체연성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 대가로 에드워드는 왼쪽 다리, 알폰스는 몸 전체를 잃게 되죠. 에드워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오른팔을 대가로 알폰스의 혼만을 겨우 끄집어내 갑옷에 정착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국가연금술사인 로이 머스탱 대령은 연금술에 능한 형제의 소문을 듣고 그들을 국가연금술사로 등용하기 위해 리젠블을 찾아왔다가 엘릭 형제의 집에서 인체연성을 시도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겨우 살아나 치료를 받고 있는 엘릭 형제를 찾아가 형제에게 잃어버린 몸을 찾을 수단으로 국가연금술사의 길을 제시하는데요. 에드워드는 국가연금술사가 되기 위해 뼈를 깎는 재활훈련을 거친 뒤 소꿉친구이자 뛰어난 오토메일 기사인 윈니 록벨의 도움으로 잃어버린 팔다리를 오토메일로 대체하게 됩니다. 또한 에드워드는 인체연성을 시도하면서 진리의 일부를 받기 때문에 별다른 연성진 없이도 몸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손을 마주대는 것만으로도 연금술을 사용할 수 있었죠. 모든 준비를 마친 엘릭 형제는 고향을 떠나 수도 센트럴시티에 위치한 중앙사령부를 찾아가 대총통 앞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이며 시험을 무사히 치러냈고 결국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칭호와 함께 국가연금술사가 되는데 성공합니다. 국가연금술사가 되면 막대한 연구비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지만 군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요. 엘릭 형제는 군의 지시에 따라 아메스트리스 동부에 위치한 마을인 리올을 방문하게 되죠. 리올 마을에서 대가 없는 연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설의 아이템인 현자의 돌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던 엘릭 형제는 레트교의 교주인 코네로가 현자의 돌을 이용해 그것이 신의 기적인 것으로 현혹해 신도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합니다. 엘릭 형제는 그의 정체를 마을 사람들에게 폭로하는 한편 본색을 드러낸 코네로를 무력화시킨 뒤 현자의 돌에 대해 추궁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현자의 돌은 가짜였습니다. 엘릭 형제는 별다른 수확 없이 군부로 돌아가는데 그 직후 극도의 배신감에 폭동을 일으킨 리올 시민들을 피해 도망가던 코네로는 호문쿨루스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존재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호문쿨루스의 일원인 엠비는 코네로로 변장해 신도들을 더욱 광기로 이끌어 이들의 폭동을 더욱 부추기게 되죠. 로이 머스탱 대령은 리올 사건을 해결한 보답으로 엘릭 형제에게 키메라 연성의 권위자인 철명의 연금술사 쇼우 터커를 소개해줍니다. 하지만 쇼우 터커는 2년 전 자신의 연구가 진전이 없자 아내를 재료로 인간의 말을 구사하는 키메라를 연성해서 국가연금술사 자격을 따낸 것이었고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딸과 애완견을 이용해 키메라를 연성하는 만행을 저지르는데요. 키메라 연성의 진상을 알게 된 엘릭 형제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연금술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고 침울해하던 형제 앞에 국가연금술사들만 노려 잔혹하게 살해하고 다니는 스카라는 인물이 습격해옵니다. 스카의 강력한 공격에 에드워드의 기계팔과 알폰스의 갑옷이 부서져 버리고 위기의 순간 때마침 나타난 군부의 개입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카가 이슈 발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메스트리스의 동부에 병합된 작은 부족이었던 이슈발은 군 장교가 이슈발에 죄 없는 어린아이를 사살한 사건을 계기로 내란을 일으켰고, 그 내란을 진압하고자 군상부의 지시로 국가연금술사를 인간병기로 활용한 선멸작전이 이루어져 거의 대부분의 이슈발인이 목숨을 잃게 된 슬픈 과거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군부가 복수심에 불타있는 스카에 대한 대책을 궁리하고 있을 동안 엘릭 형제는 망가진 몸을 고치기 위해 알렉스 암스트롱 소령의 호의를 받아 고향 리젠블로 떠납니다. 엘릭 일행은 리젠블로 향하던 중 현자의돌 연구의 최고 권위자였지만 그 연구에 회의감을 느끼고 국가연금술사 자격을 반납한 뒤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군부의 눈을 피해 살고 있는 팀 마르코라는 인물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에드워드는 그에게 현자의돌의 연구 자료를 요청하고 팀 마르코는 알아서는 안 될 악마의 연구라며 요청을 거부했지만 에드워드의 진심을 깨닫고 연구 자료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줍니다. 리젠블에서 오토메일 수리를 마친 엘릭 형제는 마침내 연구 자료가 있는 도서관에 도착하지만 이를 눈치챈 호문쿨루스의 러스트에 의해 건물이 통째로 불타버려 자료가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엘릭 형제는 연구 자료가 담긴 책의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었던 셰스카라는 천재적인 사서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확보해 해석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형제는 연구 자료를 통해 현자의 돌의 재료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실을 파헤치던 에드워드는 형무소 근처에 위치한 제오 연구소가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알폰스와 같이 연구소에 잠입하는데요. 덩치가 큰 알폰스를 두고 혼자 내부로 잠입한 에드워드는 현자의 돌 연성진을 발견하는데 그와 동시에 엘릭 형제는 영혼을 갑옷에 정착시킨 파수꾼들의 습격을 받게 되죠. 에드워드는 혼신의 사투 끝에 파수꾼을 쓰러뜨리고 정보를 캐내려 하지만 또다시 러스트와 엠비가 끼어들어 파수꾼을 죽여 입을 막아버리는데요. 엠비는 에드워드를 단숨에 무력화시킨 뒤 그를 소중한 재물이라고 부르며 밖에 있던 동료들에게 넘겨주고는 사라져버립니다.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데다가 또다시 망가져버린 에드워드의 오른팔을 고쳐주기 위해 고향에 있던 소꿉친구 윈리가 센트럴까지 출장 수리를 오게 됩니다. 호문쿨루스의 정체 등 여러가지 수수께끼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사건에 대해 의논하던 중 에드워드의 병문안을 온 킹 브래드레이는 그들에게 군 내부의 모두를 적이라 생각하고 조심할 것을 당부합니다. 갈피를 못 잡던 엘릭 형제는 스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남부에 위치한 더블리스로 가기로 결심하는데요. 윈리의 부탁으로 오토메일의 성지인 러시벨리를 거친 뒤 더블리스에 도착한 엘릭 형제는 스승인 이즈미 커티스와 다시 재회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게 됩니다. 이즈미 역시 죽어버린 아기를 되살리고자 인체연성을 시도하다가 그 대가로 내장을 빼앗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형제를 따뜻하게 위로해주죠. 한편 로이 머스탱의 절친이자 사관학교 동기인 휴즈 중령은 최근까지 일어났던 유혈 사태들을 분석해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알아차리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로이에게 연락하려 하지만 군이 위험하다라는 말만 겨우 남긴 채 러스트와 엠비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로이는 휴즈 중령의 장례식을 치른 뒤 여러가지 정보를 종합해 휴즈의 죽음이 군 상부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는 때마침 센트럴 근무를 명령받자 자신이 신뢰하는 신복들을 데리고 센트럴로 향하게 되죠. 당분간 스승의 집에서 지내기로 한 엘릭 형제. 어느 날 알폰스가 그리드라는 호문쿨루스에게 납치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불로불사를 꿈꾸는 그리드는 알폰스에게 혼을 연성하는 방법에 대해 묻고 부하들을 시켜 알폰스를 빼돌린 뒤 동생을 구출하러 온 에드워드와 한판 붙게 됩니다. 몸을 강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그리드의 약점을 찾아낸 에드워드와 이즈미의 합류로 그리드는 도망치지만 마침 킹 브래드레이를 포함해 남부 시차를 나왔던 군부가 사건에 개입하면서 그리드 일당은 전멸하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은 알폰스는 잊고 있었던 진리의 기억이 돌아와 에드워드와 같이 연성진 없이도 연금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고 킹 브래드레이 역시 호문쿨루스였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죠. 그리고 그리드를 사로잡은 킹 브래드레이를 비롯 호문쿨루스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그들이 아버지라고 섬기는 흑막이 등장합니다. 사실 호문쿨루스들은 아버지란 존재가 자신 안의 인간적인 결점인 7대 죄악을 현자의 돌에 융합시켜 배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존재로 탐욕을 추구하는 그리드는 아버지 밑에서는 탐욕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버지를 배신하고 홀로 살아왔던 것이었죠. 아버지는 그리드를 회유하지만 거절당하자 그를 용광로에 갈아버린 뒤 도로 몸 안에 흡수해버립니다. 한편 동쪽 사막 건너에 있는 싱이라는 나라에서 권력 쟁탈의 열쇠가 돼 블로불사의 비밀을 찾기 위해 아메스트리스를 찾아온 린 야오와 메이창이 각각 엘릭 형제와 스카의 일행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전투 중에 부서진 오토메이를 수리하기 위해 러시밸리에 들린 엘릭 형제는 윈리, 린 야오와 함께 센트럴로 향하고 또한 러스트와 글러트니의 기습으로 부상을 당해 근처 난민촌에서 상처를 치료한 스카는 자신을 밀고 하려던 전직 광산업자 요키와 요키가 우연히 데리고 온 메이창과 함께 역시나 센트럴로 향하게 되죠. 센트럴에 돌아온 엘릭 형제와 윈리는 휴즈 중령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길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는 나라 전체에 스며있는 기묘한 기운을 느낍니다. 머스탱 대령은 호크아이 소위가 우연한 기회에 사로잡은 벨리가 준 정보와 여러가지 정황들을 토대로 휴즈 중령의 죽음과 군 상층부의 음모에 조금씩 접근해가고 이를 눈치챈 호문쿨루스들은 그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보연고소에서 엘릭 형제에게 도움을 줬던 마리아 로스 소위를 휴즈 중령의 살인범으로 몰아가게끔 음모를 꾸밉니다.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들은 머스탱 대령은 벨리를 이용한 로스 소위 구출 작전을 계획하고 벨리는 로스 소위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미립국한 것이 들통나 감옥에 갇혀있던 린도 탈출시켜 함께 달아납니다. 그리고 머스탱 대령은 부하들의 도움을 받아 로스 소위를 즉결 처분한 것으로 위장해 동부로 빼돌리게 되죠. 그 직후 영문도 모르고 암스트롱 소령을 따라 동부 사막에 위치한 크세르크세스 유적을 방문한 에드워드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마리아와 재회합니다. 마리아는 린을 섬기는 후영감의 안내를 받아 싱으로 떠나고 크세르크세스의 유적을 조사하던 에드워드는 그곳에서 만난 이슈발인들에게서 이슈발레전 당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온 윈리의 부모를 죽인 범인이 바로 스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머스탱 일행은 이리저리 날뛰는 벨리를 입막음하기 위해 접근한 호문쿨루스를 추적해 제3연구소로 진입하는데요. 러스트의 기습으로 머스탱 대령과 하보크 소위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러스트는 벨리 또한 단번에 제압하고 알폰스와 호크아이 소위마저 공격하려는 순간 불굴의 정신력으로 상처를 불로 찢어서 막은 머스탱 대령이 나타나 현자의 돌이 있는 한 무한한 부활이 가능했던 러스트가 현자의 돌의 에너지를 모두 소모할 때까지 엄청난 화력을 담은 공격을 연속으로 퍼부어 결국 러스트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크세르크세스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암스트롱 소령과 센트럴로 돌아가던 중 에드워드는 그들을 먼저 보내고 잠시 고향 위젠부를 찾아가 어머니의 무덤을 방문하는데요. 그곳에서 에드워드는 예전에 집을 나간 아버지 반 호헨하임과 대면하게 됩니다. 말도 없이 어머니와 형제를 버리고 떠나버린 아버지에게 강한 적대감을 보인 에드워드는 그날 밤 호헨하임과 피나코의 대화를 통해 무언가를 깨닫고 아버지가 떠난 후 피나코와 함께 자신들이 연성해냈던 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에드워드는 무덤 안에 남아있던 뼈들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죽은 자는 연금술로도 되살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와 동시에 알폰스 또한 아직 혼이 남아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육체 또한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형제는 이 사실을 스승인 이즈미에게도 전하고 요 근래 찾아온 충격적인 사건들로 의지가 흔들렸던 엘릭 형제는 다시 희망을 얻고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정보들을 종합해 에드워드와 알폰스의 잃어버린 육체가 서로 이어져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엘릭 형제. 엘릭 형제는 러스트와의 전투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머스탱 대령에게 향하고
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호문쿨루스가 대총통과도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리해냅니다. 하지만 하보크 소위는 러스트에게 당해 하반신을 못쓰게 된 상태였고 그 충격으로 전의를 상실하지만 머스탱의 격려의 말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며 군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직후 스카가 국가연금술사들을 죽이기 위해 다시 센트럴에 출몰하고 엘릭 형제는 스카를 이용해 호문쿨루스를 끌어내기로 작전을 세우는데 린 여우와 머스탱 일행도 이 작전에 합류하죠. 에드워드의 소환으로 스카가 다시 형제 앞에 나타나고 그들이 격전을 벌이는 사이 역시나 이를 눈치챈 호문쿨루스 라스와 글러트니가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엘릭 형제의 뒤를 봐주고 있었던 린과 람팡은 호문쿨루스를 막아서지만 호문쿨루스의 강력함에 오히려 당해버리는데요. 린 야오에게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 라스. 린은 중상을 입은 람팡을 들쳐업고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라는 부상당한 팔을 미끼로 희생해서 라스의 추격을 따돌리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엘릭 형제와 스카의 교전 중인 장소에 찾아오게 된 윈리는 스카가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범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집니다. 사실 스카에게는 누구보다 연금술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형이 있었습니다. 내전 당시 스카의 형과 스카는 국가연금술사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스카의 형은 죽기 직전 부상을 당해 팔을 잃은 스카에게 자신의 팔과 연구서를 남겨놓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깨어난 스카는 끌어넘치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을 치료해준 생명의 은인이었던 록벨 부부를 살해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엘릭 형제가 윌리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스카와 싸우는 도중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글러트니가 스카를 습격하지만 때마침 나타난 윈과 호크아이 중이가 기지를 발휘해 글러트니를 사로잡는 데 성공하고 핀치에 몰린 스카도 메이창의 도움을 받아 도망쳐버립니다. 윈리는 러시밸리로 돌아가고 에드워드 일행은 머스탱 대령이 마련한 은신처에 모입니다. 머스탱 대령이 데려온 군의관 녹스가 중상을 입은 람팡을 치료하고 린 야오는 대총통의 정체가 호문쿨루스임을 모두에게 알립니다. 그때 사로잡혀 있었던 글러트니가 러스트를 죽인 머스탱을 인지하고 갑자기 분노해 폭주하는데요. 엘릭 형제와 린 야오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머스탱 대령과 일행을 피신시키고 글러트니에 맞서지만 싸움 도중 에드워드와 린 야오는 이들을 중재하러 온 엠비와 함께 글러트니에게 먹혀 아공간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한편 군부로 돌아온 머스탱 대령은 곧바로 대총통의 정체를 군부에 폭로해 그를 실각시키려 하지만 이미 그들 모두가 한통속이었고 머스탱은 그제서야 휴즈 중령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정체를 드러낸 킹 브래드레이 대총통, 일명 분노의 라스는 군부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처음부터 아메스트리스를 통치하기 위해 인간을 기반으로 현자의 돌을 주입받아 만들어진 인간형 호문쿨루스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머스탱 대령의 부하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인사조치를 당하고 호크아이 중위는 머스탱 대령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인질로서 대총통 직속보좌관으로 발령나게 되죠. 한편 형과 린을 잃고 좌절해 있던 알폰스는 재물을 실수로 삼켜버려 어쩔 줄 몰라 하는 글러트니를 통해 아버지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알폰스는 형을 구해낼 단서를 찾기 위해 글러트니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가고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한 스카와 메이창 역시 그들을 미행하게 됩니다. 그 시각 글러트니의 아공간 속에서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고 있던 에드워드는 아공간 속에 남아있던 크세르크세스 유적의 자네들을 토대로 번창했던 제국이 하루 만에 멸망해버린 진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알폰스와 글러트니가 아버지의 방에 도착했을 때 에드워드 일행 역시 육체를 재현성하는 방법으로 램비와 함께 아공간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에드워드는 이 과정에서 진리의 문에 갇혀있는 알폰스의 육체를 발견하고 꼭 데리러 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아버지란 자는 놀랍게도 반 호헨하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별다른 연성 행위도 없이 연금술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엘릭 형제는 아버지에게 연금술 자체를 봉인당한 뒤 제압당하고 린야오 또한 그리드에 혼이 들어있는 현자의 돌을 주입받아 호문쿨루스가 돼버리지만 그의 강한 의지는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았고 그 결과 린 야오의 육체 안에 그리드와 린이 함께 공존하게 되죠. 때마침 그곳에 도착한 스카와 메이도 전투에 합류하는데
연금술이 봉인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와 메이는 아메스트리스와는 다른 방식의 연금술인 연단술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스카의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강했고 궁지에 몰린 스카는 메이를 알폰스에게 맡긴 채 일단 후퇴하고 연금술을 봉인당한 엘릭 형제는 아버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호문쿨루스의 본거지가 사령부의 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엘릭 형제. 에드워드는 윈리를 인질로 삼은 라스의 협박 때문에 국가연금술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머스탱 대령 역시 일단은 야망을 위해 군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사령부를 나온 에드워드는 호크아이 중위에게서 스카는 지하수로를 돌아다니던 중 엠비에게 납치당해 갇혀있던 팀 마르코에게서 이슈 발내 전의 진실을 전해 듣습니다. 팀 마르코가 스카의 형이 남긴 연구서를 해독하기 위해 스카의 동료로 새롭게 합류하고 스카 일행은 연구서를 숨겨놓은 장소인 북쪽으로 향하는데 현자의 돌에 욕심내다가 감옥에 갇힌 사악한 국가연금술사 킴블리가 호문쿨루스의 사주를 받아 스카 일행을 추적하기 위해 풀려납니다. 스카는 추적자들의 눈을 피해 팀과 메이를 연구소가 있는 장소로 보낸 듯 자신은 뒤쫓아온 킴블리를 상대하죠. 그 덕분에 무사히 연구서를 찾아내서 해독을 시작한 팀 마르코와 메이창은 연금술과 연단술의 근본적인 차이를 확인합니다. 한편 에드워드는 연금술이 봉인된 상태에서도 물질의 연성이 가능했던 메이창과 스카의 연단술의 해답이 있을 것으로 판단, 그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하는데요. 엘릭 형제는 때마침 머스탱 대령이 준 정보를 통해 스카 일행이 북쪽으로 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알렉스 암스트롱 소령의 소개를 받아 그의 누나인 올리비에 암스트롱 소장과 그녀의 충직한 부하들이 담당하고 있는 북쪽의 브릭스 요새로 향합니다. 브릭스 요새에 도착해 암스트롱 소장에게 자초지정을 털어놓은 엘릭 형제. 하지만 소장은 엘릭 형제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형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호문쿨루스인 슬로스가 갑자기 땅속에서 나타나고 엘릭 형제는 암스트롱 소장과 브릭스군의 협력으로 슬로스를 추운 날씨를 이용해 꽁꽁 얼려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하죠. 그 후 엘릭 형제는 암스트롱 소장에게 모든 진상을 털어놓고 그제서야 소장도 엘릭 형제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모두와 함께 슬로스가 파온 지하터널을 조사하던 에드워드는 지하터널 자체가 아메스트리스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연성진의 형태를 그리고 있으며 최근까지 아메스트리스에 발생했던 유혈 사태들이 국토 단위의 현자의 돌 연성진을 발동시키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남은 피해 문의는 브릭스 요새뿐. 그때 중앙사령부의 레이븐 중장과 킴블리가 브릭스 요새를 방문하는데요. 정의롭고 대쪽 같은 성품의 암스트롱 소장은 에드워드의 요청대로 레이븐 중장에 동조하는 척하면서 그의 검은 속셈을 확인한 뒤 바로 처단해버립니다. 한편 윈리가 에드워드의 오토메일을 한랭지용으로 바꿔주기 위해 브릭스 요새를 방문하고 레이븐 중장이 사라져 독자적인 행동이 가능해진 킴블리는 윈리를 인질로 내세워 에드워드에게 협력을 강요하는데요. 엘릭 형제는 스카의 추적을 조건으로 킴블리의 협력에 응하고 머지않아 스카 일행과 조홍하게 됩니다. 윈리는 부모를 죽인 원수인 스카를 용서하고 킴블리의 추적을 피해 스카를 데리고 브릭스 요새로 돌아가 암스트롱 소장의 도움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러 스카의 인질이 되는 방법을 제안하죠. 다행히도 이들의 연극은 성공했고 킴블리의 부하까지 포섭한 스카 일행은 요키의 제안으로 눈보라와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지하 갱도를 이용해 브릭스 요새로 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도 못한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암스트롱 소장이 갑자기 센트럴로 소환되고 지휘관이 공석인 브릭스 요새를 중앙군이 장악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마일즈 소령을 통해 엘릭 형제에게 전해지고 알폰스가 이를 스카 일행에게 알리기 위해 눈보라에 휩싸인 도시를 관통해서 그들에게로 향합니다. 한편 호크아이 중위는 대총통의 저택에 들렀다가 대총통의 양아들인 셀린 브래드레이가 최초이자 가장 강력한 호문쿨루스인 프라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프라이드의 입막음에도 불구하고 호크아이는 기지를 발휘해 머스탱 대령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중앙사령부에 도착한 암스트롱 소장은 킹 브래드레이에게 레이븐 중장의 처단을 알리고 그 공석을 요구한 뒤 중앙사령부에 남아있으면서 군상층부의 동태를 살피게 되죠.
한편 반 호헨하임은 아메스트리스 각지를 떠돌면서 대지에 자신의 피를 흩뿌리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의 피는 현자의 돌이었고 반 호헨하임의 의지를 담은 현자의 돌은 그대로 땅에 스며듭니다. 수백 년 전 번영했던 왕국 크세르크세스의 어느 연금술사의 노예였던 23호는 우연히 자신의 피를 통해 만들어진 호문쿨루스인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로부터 반 호헨하임이란 이름을 받고 글과 지식을 배워 스승에 필적하는 연금술 실력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난쟁이는 불로불사를 꿈꾸는 국왕에게 보내져 불로불사의 방법으로 크세르크세스의 국토에 오랜 기간에 걸쳐 연성진을 새기도록 지시하죠. 드디어 의식이 시작되지만 이 모든 것이 육체를 얻기 위한 난쟁이의 음모였으니 연성진의 중심은 다름 아닌 반 호헨하임이 서 있는 곳이었고 크세르크세스의 모든 국민들은 현자의 돌이 되어 절반씩 난쟁이와 반 호헨하임에게 흡수됩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했던 왕국 크세르크세스가 단 하루 만에 멸망하게 된 사건의 진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난쟁이는 반 호헨하임과 똑같은 육체를 얻고 반 호헨하임 역시 흡수한 현자의 돌로 인해 늙지 않는 몸을 얻게 되는데요. 육체를 가진 난쟁이는 더 큰 갈망을 위해 건국 초기에 아메스트리스로 향한 뒤 나라의 연금술을 전파하고 반 호헨하임은 반대로 동쪽의 신으로 가 그곳에서 현자로 칭송받으며 연금술을 전파했는데 향후 그의 지식을 토대로 신은 연금술을 그들만의 독자적인 형태인 연단술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난쟁이가 전파한 아메스트리스의 연금술은 연성의 에너지원으로 지각변동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신의 연단술은 대지와 전기의 흐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연단술을 사용하는 스카와 메이창에게는 난쟁이의 연금술 제어가 통하지 않았던 것. 그 후 리젠불에 정착해서 가정을 꾸린 반 호헨하임은 가족과 같이 늙어가고 싶다는 바람으로 필사적으로 연구를 거듭하던 중 아메스트리스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난쟁이의 음모를 눈치채고 또다시 아메스트리스의 되풀이될 재앙을 막기 위해 집을 떠나 기나긴 여행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와 킴블리는 스카이랭을 빼돌린 에드워드의 속임수를 금방 눈치채고 가지고 있던 현자의 돌을 이용해 에드워드와 자신의 부하들까지 싸잡아 공격해버리는데 이로 인해 에드워드는 배가 관통당하는 치명상을 당합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힘을 짜내 킴블리의 부하인 다리우스와 하인케를 구해주고 그로 인해 마음이 돌아선 이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시각 알폰스는 눈보라를 뚫고 무사히 스카이랭에게 브릭스 요새의 상황을 알릴 수 있었는데요. 잠시 발걸음을 멈춘 그들은 마침내 머리를 맞댄 끝에 스카의 형이 남긴 연구서의 해독에 성공합니다. 그건 바로 연단술을 통해 발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토연성진이었고 이것은 난쟁이가 아메스트리스의 연금술을 마음대로 제어하기 위해 나라 전역에 깔아놓은 현자의 돌을 중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진 연성진, 역전 연성진이었습니다. 여기는 리올 마을. 리올 마을은 폭동의 여파로 인한 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한 상태였고 로제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리올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난쟁이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아메스트리스를 떠돌아다니던 반 호헨하임이 리올 마을을 방문하고 반 호헨하임은 로제의 안내를 받아 폭동의 중심지에서 국토연성진을 그리기 위해 슬로스가 파놓은 지하터널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지하터널을 지키고 있었던 프라이드와 대면한 반 호헨하임은 그에게 난쟁이의 음모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한편 호문쿨루스의 사주를 받은 킴블리는 브릭스 요새의 국토연성진을 발동시키기 위한 피해 낙인을 그리기 위해 암스트롱 소장의 부재와 함께 이로 인해 병사들이 내부적으로 혼란에 빠져있다는 정보를 드라크마국에 흘려 드라크마 군대가 브릭스 요새를 공격하도록 선동하는데요. 하지만 암스트롱 소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한으로 단련된 브릭스 요새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드라크마군이 포각 세례를 받아 많은 희생을 낸 채 후퇴하게 되는데 이로써 마침내 아메스트리스 전역에 국토연성진 발동을 위한 피해 낙인이 그려지게 되죠. 그 시각 엠비가 도망친 마르코를 붙잡기 위해 북쪽까지 찾아오고 이를 예상한 스카이랭은 메이창의 원격연성을 활용하여 엠비를 상대하는데요. 마르코의 조롱에 분노한 엠비는 본 모습을 드러내고 거대한 덩치로 스카이랭의 공격을 무력화시킨 뒤 마르코를 사로잡습니다.
환자의 돌 연구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마르코의 치부를 건들면서 그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MB. 하지만 누구보다 현자의 돌에 정통한 마르코는 역으로 현자의 돌을 부수는 법도 알았기에 손에 그려넣은 연성진으로 MB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합니다. MB에게서 에드워드가 행방불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스카이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폰스의 제안대로 각자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스카와 마르코는 역전 연성진을 연구하기 위해, 알폰스 일행은 리올 마을에 가기 위해, 그리고 메이는 블로불사의 단서인 MB를 가지고 싱으로 돌아가기 위해 호의를 기약하며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메이는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MB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 다시 센트럴로 향하게 되죠. 한편 센트럴의 가드너 중장은 올리비에 소장에게 인체 연성 금지의 진실과 함께 센트럴에 숨겨놓은 인형 병사를 보여주는데요. 킹 브래드레이에게 잡혀간 그리드를 찾기 위해 센트럴의 지하에 잠입했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비드는 그곳을 지키고 있던 그리드와 조우하지만 린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기억을 잃은 그리드는 동료였던 비드를 알아보지 못하고 단번에 죽여버립니다. 동료를 소중히 여기는 성품을 가진 린은 동료를 죽인 것에 대해 그리드를 크게 질책하고 그 과정에서 그리드는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게 되죠. 분노한 그리드는 부하들을 죽인 킹 브래드레이를 찾아가 공격하지만 기습은 실패로 끝나고 부상을 입은 몸을 회복한 뒤 헤어진 알폰스와 합류하기 위해 센트럴의 은신처로 찾아온 에드워드와 만나 그의 동료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 시각 리올 마을에 도착한 알폰스는 마을의 재건을 돕고 있던 아버지와 조우하고 반 호헨하임은 알폰스에게 자신의 과거사와 함께 난쟁이와 호문쿨루스가 기다리고 있는 약속의 날에 대해 말해줍니다. 알폰스를 통해 귀중한 정보가 아메스트리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동료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약속의 날을 위한 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는데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드디어 약속의 날이 찾아옵니다. 약속의 날 바로 하루 전, 글래먼 중장의 지휘하에 북부와 동부 사령부와의 합동훈련이 시작되고 이들의 훈련을 감시하기 위해 킹 브래드레이가 참관을 오게 됩니다. 하지만 대총통이 없는 틈을 타 허술해진 센트럴에 중앙사령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테러 정보를 접한 킹 브래드레이는 급히 센트럴로 향하는데 이 또한 글래먼 중장의 계략이었으니 글래먼 중장은 킹 브래드레이가 타고 있는 기차를 폭파시켜 그의 발을 묶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고향 리젠블에 돌아와 윈리와 재회한 후 꼭 몸을 되찾아 알폰스와 함께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한 에드워드. 에드워드 일행 역시 리올 마을에 도착하고 반 호헨하임에게 모든 진실을 듣게 되죠. 모두가 난쟁이의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한 그때 약속의 날에 맞춰 재물들을 확보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프라이드와 글러트니가 알폰스의 몸을 잠식한 뒤 에드워드 일행을 습격해옵니다. 프라이드는 강력한 그림자 공격으로 모두를 몰아붙이고 에드워드는 그림자 자체인 프라이드의 약점을 알아챈 뒤 마을의 전선을 끊어버려 주변을 암흑 상태로 만들어버리는데요. 그 틈을 타 하인캐리, 사자 키메라의 능력을 이용해 힘을 잃은 프라이드를 공격하고 그리드 대신 어둠 속에서 상대방의 길을 느낄 수 있는 린야오가 글러트니를 상대합니다. 여기에 의수를 장착한 남판과 후가 극적으로 나타나 싸움에 가세하는데요. 횃불을 가지고 찾아온 주민들 때문에 프라이드가 힘을 되찾고 게다가 글러트니의 힘까지 흡수해 에드워드 일행은 위기에 놓이기도 하지만 후에 섬광탄 공격과 함께 뒤늦게 이들을 찾아온 반 호헨하임이 알폰스와 함께 프라이드를 어둠 속에 가둬버려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알폰스의 작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드워드는 홀로 남은 동생에게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동료들과 함께 센트럴로 향합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 당일, 머스탱 대령은 동료들과 함께 브래드레이 부인을 인질로 확보하고 중앙사령부를 장악하기 위해 진격합니다. 중앙군들의 거센 반격에도 불구하고 머스탱 일행은 이들을 손쉽게 무력화시키며 전진하는데요. 아군의 탄약이 떨어진 긴박한 상황에서 하보크와 로스 소위의 극적인 등장으로 물자 보급이 이루어지고 센트럴에 도착한 에드워드 일행도 제3연구소를 통해 사령부로 접근합니다. 군 상층부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던 암스트롱 소장 역시 행동을 개시하고 폭스 중장을 인질로 삼은 뒤
중앙군을 철수시킬 것을 명령하죠. 다급해진 군 상층부는 이들에 대응하기 위해 인형 병사들에게 현자의 돌을 주입하지만 피하 식별이 불가능한 좀비와도 같은 인형 병사들은 장군과 연구원들을 죽여버리고 사령부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때 군 상층부를 협박하고 있던 암스트롱 소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타난 슬로스의 습격을 받고 그의 강력한 공격에 고전하는데요. 수세에 몰리는 순간 동생 알렉스 암스트롱 소령이 나타나 누나를 지원하고 여기에 주부 연금술사 이즈미 커티스 부부가 합세해 근육 태그팀을 결성. 결국 힘을 모아 슬로스를 처치하는데 성공합니다. 그 시각 알폰스와 함께 프라이드를 감시하고 있던 하인켈은 프라이드가 내는 소리가 난쟁이에게 보내는 구조신호라는 것을 눈치채고 이를 저지하려 하지만 이미 난쟁이의 명령을 받은 킴블리가 나타나 프라이드를 해방시켜 버리는데요. 부상을 입은 하인켈은 알폰스에게 현자의 돌을 건네고 알폰스는 현자의 돌의 막강한 힘을 사용해 프라이드와 킴블리에 맞서 싸웁니다. 치열한 사투 끝에 흙먼지의 빈틈을 노려 하인켈이 킴블리의 목덜미를 물어뜯어 쓰러뜨릴 수 있었고 이들을 구하러 온 마르코와 요키의 도움을 받아 알폰스 일행은 프라이드로부터 도망쳐 중앙사령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프라이드는 죽어가는 킴블리를 그림자로 먹어치워 그의 영혼을 흡수해버리죠. 센트럴로 돌아온 뒤 지하수로를 통해 사령부의 중심부로 향하던 메이. 메이 역시 지하까지 퍼져나간 인형병사들의 습격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MB가 풀려나 인형병사들을 흡수해 힘을 되찾게 됩니다. 그 시각 연구소의 비밀 통로를 통해 사령부로 접근하던 에드워드 일행도 인형병사들의 습격을 받는데요. 위기에 놓인 순간 머스탱 대령이 극적으로 나타나 막강한 화력으로 인형병사들을 단번에 해치워버립니다. MB와 함께 그를 피해 도망다니던 메이 역시 이 자리에 모이게 되고 머스탱 대령은 휴즈 중령을 죽인 장본인이 MB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MB의 기만에 분노한 머스탱은 모두를 먼저 보내고 불꽃의 연금술로 MB를 처절하게 응징하는데요. 계속되는 머스탱의 무자비한 공격에 MB의 현자의 돌이 모두 소모되고 결국 MB는 전과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쓰러집니다. 머스탱 대령이 증오에 미쳐 MB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찰나 그의 폭주를 막으려는 동료들의 만류에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MB는 에드워드의 팩트 폭행의 모욕감을 느끼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암스트롱 남매와 커티스 부부 그리고 탱크를 앞세운 브릭스 군대가 중앙사령부를 대부분 장악해가는 상황. 모두의 기쁨도 잠시 죽은 줄로만 알았던 킹 브래드레이, 라스가 사령부 앞에 나타납니다. 라스는 검 한 자루만 가지고 돌진하여 일순간에 탱크를 제압하고 순식간에 브릭스의 방어선을 뚫어내는데요. 브릭스의 버커니어 대위가 라스의 앞을 막아서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고 이어서 그리드와 후가 협동하여 라스를 상대합니다. 둘의 협공에도 라스는 호각이상으로 싸우다가 결국 자신을 끌어안고 자폭하려는 폴을 썰어버리는데요. 이때 라스는 후로 인해 가려진 사각을 이용한 버커니어의 최후의 공격에 부상을 입고 결국 후의 죽음에 분노한 린의 공격을 받아 추락합니다. 후를 잃은 슬픔도 잠시 리냐오는 죽어가는 버커니어 대위의 부탁을 수락하고 그리드의 힘을 빌려 사령부를 되찾기 위해 진격하는 중앙군을 홀로 저지합니다. 한편 센트럴에 잠입한 뒤 에드워드 일행과는 별개로 행동하던 반 호헨하임은 드디어 난쟁이와 조우하는데요. 난쟁이의 속셈을 추궁하고 그의 전곡을 찌른 반 호헨하임. 난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 호헨하임을 기습해 그가 가지고 있는 현자의 돌을 흡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난쟁이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반 호헨하임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신 안에 있는 50만 명이 넘는 현자의 돌의 영혼들과 각각 소통했고 그 결과 단순한 에너지체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게 된 현자의 돌들은 반 호헨하임을 도와 난쟁이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그를 돕기로 한 것이었죠. 난쟁이가 흡수한 반 호헨하임의 현자의 돌은 그의 내부에서 공격을 퍼붓고 이 공격으로 난쟁이의 육체는 찢겨져 버리지만 난쟁이는 본 모습을 드러내고 오히려 반 호헨하임을 삼켜버립니다. 그 시각 난쟁이가 있는 곳으로 향하던 에드워드 일행은 킹 브래드레이를 만들었던 장본인인 금리 박사와 대총통의 후보로 육성되었던 실험체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싸움 도중 기회를 보던 금리 박사는 실험체들을 이용해 연성진을 발동시켜 재물들, 즉 진리의 문을 열어 진리를 본 자인 에드워드, 알폰스, 이즈미 커티스를 난쟁이 앞으로 이동시켜 버리는데요. 드디어 난쟁이와 대면한 에드워드 일행. 하지만 난쟁이에게 사로잡힌 반 호헨하임을 포함해도 재물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금리 박사는 호크아이 중위의 목숨을 담보로 노이 머스탱에게 인체 연성을 시도해 재물이 될 것을 강요하는데, 그리드와의 싸움에서 살아남은 라스오와 프라이드가 나타나 머스탱을 제압하고 강제로 인체 연성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 결과 머스탱 대령은 강제로 진리와 마주하게 되고 그 대가로 시력을 잃은 채 난쟁이 앞으로 소환되죠. 드디어 난쟁이의 계획에 필요한 재물 5명이 한자리에 모인 상황. 시카는 라스와 전투를 시작하고 메이 또한 재물이 된 에드워드 일행을 지원하기 위해 난쟁이에게 달려듭니다. 그때 일식이 시작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난쟁이는 5명의 재물들을 이용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국토연성진을 시전합니다. 그 결과 아메스트리스의 모든 국민들의 혼은 현자의 돌이 되어 난쟁이의 몸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난쟁이는 이 힘을 기반으로 진리의 문을 열어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신의 힘을 몸 안에 가두는데 성공하죠. 반 호헨하임의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몸을 재구축한 채 모습을 드러낸 난쟁이. 신의 힘을 손에 넣은 난쟁이는 그 힘으로 태양까지 만들어 보이고, 이를 본 에드워드 일행이 공격하려 하자 곧바로 그들의 연금술을 봉인해버리는데요.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래전부터 난쟁이의 음모를 눈치챘던 반 호헨하임의 역전극이 시작됩니다. 호헨하임은 아메스트리스 각지를 떠돌며 흩뿌린 현자의 돌과 일식 때 생기는 달 그림자를 연성진으로 이용해 국토연성진의 카운터인 본영연성진을 발동시킵니다. 본영연성진의 힘으로 아메스트리스 국민들의 영혼은 난쟁이의 구속을 벗어나 각자의 몸으로 되돌아가죠. 신의 힘을 가둘 수 없게 된 난쟁이는 폭주하고 몸 안의 현자의 돌을 사용하는 반 호헨하임과 연단수를 사용하는 메이가 모두를 지키려고 하지만 역부족. 그 시각 라스와 교전 중이던 스카는 위기의 순간 형의 연구서를 바탕으로 남은 팔에 새긴 재구축의 연성진의 힘과 불굴의 투지로 결국 라스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싸움이 끝난 후 스카는 동포들의 도움을 받아 센트럴의 각 지점에 설치한 연성진을 기반으로 형이 연금술과 연단술을 조합해 개발해낸 역전 연성진을 즉시 발동시킵니다. 그 결과 역전 연성진의 힘으로 아메스트리스에 스며든 난쟁이의 현자의 돌이 중화되어 에드워드 일행은 연금술을 풀파워의 상태로 구사할 수 있게 되죠. 에드워드 일행은 난쟁이의 현자의 돌을 소모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만 난쟁이는 이들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고 부족한 현자의 돌을 보충하기 위해 지상으로 나가는데요. 프라이드를 상대하기 위한 에드워드만 남기고 모두가 난쟁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상으로 향합니다. 프라이드가 전투 중 에드워드의 상처를 통해 자신의 그릇을 옮기려 하자 이 행동을 한심하게 여기던 킴블리가 그를 방해했고, 프라이드는 그 틈을 타 역으로 침입해온 에드워드의 한 방에 완전히 파괴되어 조그만 태아 형태의 본체만 남게 됩니다. 드디어 시작된 최종 결전. 전투가 가능한 모든 동료들이 힘을 모아 난쟁이를 쓰러뜨리기 위해 총 공격을 시작하고 막대한 화력을 퍼붓는데요. 가망이 없어 보였지만 모두의 공격은 헛되지 않았고, 현자의 돌을 소모한 난쟁이는 몸 안의 신을 억누르지 못해 또다시 폭주합니다. 정신이 나간 난쟁이의 충격파로 인해 에드워드는 강철의수가 부서지고 남아있던 왼팔마저 철근에 박혀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요. 난쟁이가 에드워드에게서 현자의 돌을 보충하기 위해 다가오고, 이때 그로기 상태였던 알폰스가 소중한 형을 지키기 위해 메이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혼을 대가로 에드워드의 오른팔을 연성합니다. 동생의 선택에 절규한 에드워드는 양손으로 자유롭게 연금술을 구사해 난쟁이에게 막대한 공격을 퍼붓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모두가 에드워드를 응원하죠. 에드워드의 한 방에 나가떨어진 난쟁이는 그리드를 흡수하기 위해 리냐오를 공격하고, 그제서야 자신이 원하는 것이 동료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리드는 스스로의 의지로 난쟁이에게 흡수되어 그의 몸을 무른 수검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에드워드의 마지막 일격이 난쟁이를 꿰뚫어 버리고 난쟁이는 야망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마침내 모든 싸움이 끝나고 에드워드는 사라져버린 알폰스를 되돌리기 위해 마지막 인체 연성을 시도합니다.
진리와 마주한 에드워드가 동생을 구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진리의 문을 대가로 바치는 것. 에드워드의 선택은 옳았고 형제는 무사히 육체를 되찾아 모두의 앞에 돌아옵니다. 모든 사건은 국민들을 희생하려는 연금술 실험을 시도한 상층부의 극악무도한 행위로 포장되어 킹 브래드레이와 셀린 브래드레이는 순직으로 처리되고 공석이 된 대총통의 자리를 글래먼 중장이 넘겨받아 평화로워진 아메스트리스를 통치하는 세상이 찾아오는데요. 모든 사명을 끝마친 반 호헨하임은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아내 트리샤의 무덤을 찾아가 행복한 표정으로 숨을 거둡니다. 동료들 역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목표와 이상을 이루기 위해 소임을 다하고 에드워드 형제도 연금술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면서 강철의 연금술사의 긴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강철의 연금술사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 간간이라는 만화 잡지에서 연재된 장편 만화로 등가 교환을 원리로 한 연금술이라는 매력적인 소재를 통해 완성도 높은 치밀한 구성과 짜임새 있는 줄거리,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감동적인 연출로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원작 만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역시 큰 인기에 힘입어 2번에 걸쳐서 만들어졌으며 원작의 방대한 스토리와 감동을 애니에 그대로 녹여냈다는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니 원작 만화와 애니를 꼭 모두 감상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 더 재미있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